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네, 제작진이 공장장 휴가 기간 일일 공장장이 뉴스 브리핑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된다고 해서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일일 공장장 첫 주자라서 부담이 배가 되는데 다소 부족하더라도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기자 찾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따 갓지은 코너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고요. 국민의힘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계약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며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또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계약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장시간 노동,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평균 연 1,719시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연간으로 따지면 155시간 적고요. 월간으로 따지면 13시간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로사회 해소를 위해서 주 4일제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서 맡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죠. 들어보시죠.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네, 민주당은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것인데 참 황당합니다.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에는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여야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원구성이 지연되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세비를 반납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일이죠. 오늘은 월급날 국회의원에게 세비가 지급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3법 그리고 방통위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방송 3+1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법안 소위 단계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법안 소위를 거치지 못한 것은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사자성어 공방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의 이상휘 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 언론개혁 TF 한준호 단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달 금융권 가계 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되게 밝아졌네요. 아, 그런가요? 대표님 덕분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스튜디오는 밝아졌다고 평가를 해주시는데 네. 우리 이제 경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에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항상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되죠. 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이른바 증인 매수 의혹을 계속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최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이들이 모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강제 수사 10개월 만에 나온 결말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의 단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국정조사는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언론에서 실종된 분야별 민생 현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생 상황실, 교육 분야의 성기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기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타라서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환경 분야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그리고 의료 분야의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장, 그리고 민생 분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이 이 네 분과 함께하는 코너 제일 안심하고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분이 이제 알아서 신나게 다 말씀하신다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영화를 가장 영화답지 않게 소개하는 코너 영화공장 시간입니다. 거의 없다 영화 유튜버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나오셨고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짧게 소개했던 영화 양치기의 손경원 감독님 그리고 배우 손수연 씨, 오한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두 분의 배우분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양치기를 연출한 손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치기에서 수연 역할을 맡은 배우 손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양치기에서 요한 역을 맡은 배우 오한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편의 영화 예고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화 양치기의 예고편 바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찾아보셨나 봐요. 그런데 상영관이 많지 않다고 상영관 늘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습니다. 많이 댓글. 봐주시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 많이 봐주시면 상영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영화 양치기 흥행을 기원하면서 영화공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볼게요. 두 번 볼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